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용구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거쳐 총괄 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정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용구 보건소 보건소장 박병건. 박병건 보건소장께서는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발전과 구민성장, 구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은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혜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명성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최명진 감염병 대응계장입니다. 고무한 의학계장입니다. 경례.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박남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석화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배홍준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지영 정신건강계장입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3년도 수용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23년도 주요 성과, 셋째 2024년도 업무 계획, 넷째 시책 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2023년 10월 30일 1일 기준으로 2개 과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7명에 현원 48명이며 정원 외 직원은 총 68명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총 예산은 15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페이지 위원회 및 의료기관 현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6월을 전후하여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낮추면서 민원실, 진료실 운영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8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 및 단기 사업별 추진 계획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및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도시 수명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지 97개소와 주민신고지역 등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모기 위생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밀착 방역을 위해 주민신고지역을 방역 소독하고 관내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10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유치원, 학교 등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도 결핵관리사업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핵 및 잠복 결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웹 신고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감염병 감시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단계별로 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선별 진료소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증, 에이즈 관리 등 각종 격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규군 예방접종 등 공공의료의 예방접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사전점검 및 화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행위 등 민원신고의 신속한 해결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명절 전후기간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장소에 술, 담배 없는 건강도시 수용 조성을 위한 밀락수변 금주구역을 2023년 7월 1일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15개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온 앱 운영, 주민자율 헬스교실, 모바일 헬스케어,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출산율 향상과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및 의료비 지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을 홍보하였고 마을건강센터 5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예방 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수영을 위해 병원에서 진단된 치매 환자를 등록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안심마을 및 치매 안심센터 분소, 치매 파트너를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등 위기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영구 보건소에서는 7개의 중점과제를 두고 주민 맞춤형 통합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안전망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품격 있는 건강도시 수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보건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를 실시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고자 하며 응급구조사가 있는 구급차 지원으로 실질적인 응급의료 및 재난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및 별관,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 안전유해 위험을 개선시키는 공사를 실시하고 청사 방역 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방역 취약지는 물론 주민신고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생활 밀착형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 체험 교육과 레지오넬라증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로 감염병이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 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결핵 검진, 시설 내 접촉자 조사 관리, 돌봄 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더불어 상생하는 감염병 제로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처방 및 조제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생물 테러 대비 태세 확립 등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응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이 의심된 해외 입국자는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재난관리 매저를 현행화하고 유관기관과 감염병 대응 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등 민원신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병의원 등 진단용 방사성 장치 관리 대상을 점검하여 안전한 방사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금연클리닉 등 지역사회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30 건강걷기 활성화, 생활주기별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심내 혈관 질환 인식 제고 프로그램,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 자폐 및 발달장애인 재활운동 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 세계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임신 출산을 위한 무료 검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의료비 지원 및 환자관리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를 지속 진행하겠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암환자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치매 걱정 없고 마음이 건강한 수용 조성입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일반 상담,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개입, 자살 고위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등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24년 시행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 청사 입구 벽면에 시인성과 가시성이 뛰어난 LED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을 제작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주요 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행정이 구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방역취약지 전수조사 및 정기방역시 경로당 연계 방역입니다. 관내 방역취약지 전수조사로 방역 지도를 제작한 후에 해충 발생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해충 매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찾아가는 감염병 위기 대응 교실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0개 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위기 대응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예방, 생물테러 비상상황 사례 및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로 접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식중독 종합 출동 키트 구비를 통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조사 시 필요한 품목들을 출동 가방 형태로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출동 키트 구비로 초기 대응에 지체되는 시간과 오류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병원 급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실태 점검 및 홍보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21개소에 반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으로 의약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의약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및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용구 헌혈 유공자 표창입니다. 수용구 헌혈률 향상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헌혈 동참 문화 확산 및 헌혈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설치한 공개공지가 흡연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발한 점에 착안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공지 금연구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개공지 내 간접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금연 분위기 확산, 도심적 쉼터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기능 회복에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ESG 가치 실현을 위한 플로깅 행사 추진입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플로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걷기보다 높은 칼로리 소모 및 운동 효율성 향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으로 에코수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용구 마을건강센터 노쇠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수용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지역 노인분 대상 신체 기능을 평가 후 각 단계별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식단을 관리시켜 근간소증을 완화하고 근력은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산광역시 우수 치매 안심마을 인증 획득 추진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마을 3개소와 부산광역시 우수 치매 안심마을 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소로 나와 주십시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가 방사능 관련한 기계가 몇 대 정도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네,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78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의료장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 기계는 몇 대 정도가 있죠? 네, 보건행정과장 정원위원입니다. 조수민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대입니다. 네, 그 2대 중에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의료 영상 기록용 컴퓨터 장치, 그러니까 팩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구입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 연한이 얼마이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 사항에 10년이고 공고를 3년마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 기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샀으면 2022년 7월까지가 원래라면 법적으로 정한 내구 연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년 정도 저희가 더 썼는데 아무래도 의료기기 자체가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이거를 몇 건을 썼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분들이 쓰실 때 방사능에 대한 수치 자체가 피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기계라고 하면 일부 동의하시죠? 네.
근데 지금 이게 10년이 어쨌든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죠. 지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난 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구 연한을 보시고 다른 새로운 기계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 연한 부분으로 해서는 의료 장비 전체 전수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그 장비뿐만 아닌 다른 일반 장비들도 검사를 받는 주민들한테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기계 중에 이동형 X선 촬영 장치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0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남았는데요. 제가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타구를 보니까 이동형 X선 자체가 1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 구비를 못한 구가 많던데 수영구는 발빠르게 2020년에 구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도 10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장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셔서 내구현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피폭 장갑도 2009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이 문제가 없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14년 정도를 사실상 한 곳에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것도 금액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나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장비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어쨌든 안전한 수영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의료 장비 보유 현황에 내구 현황까지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료용 장비 목록 다시 정비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자료 낼 때 좀 더 섬세하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원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무계획 그 24페이지 보시면 다hen일자에 대한 뭐 예우와 참여를 위해 헌혈 유공자 표창 사업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뭐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수용구에서 지금 그 단혈흔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정원위원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 혈액원 조례에 보면 제 구조는 구청장은 혈흔자 및 현혈 건장 활동에 특히 공에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는 헌혈 추진 협의회도 이제 추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또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항상 혈액은 부족합니다. 맞죠? 네. 대한적십자 부산 혈액원 자료를 보시면 타구에 비하면 헌혈 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구나 해운대 이쪽보다는 이제 수용구가 좀 숫자적으로는 낮긴 낮은데 앞으로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수용구에도 헌혈 참여자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별로 참여 현황을 보시면 수용구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3.3% 정도 평균이 나오고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도 7.3% 정도 나오고 제일 낮은 데가 중구가 0.9%거든요. 근데 수용구는 뭐 크게 썩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요 자료를 보면은 원인이 이게 지금 부울경 지역 현혈 건장 예산을 이라는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부산 광역시에는 3천만 원, 해운대구는 800만 원,
동구는 720, 진구 400, 강서구 350, 사하구는 330, 남구는 300, 수영구가 200으로 되어 있고 제일 낮은 데가 금천구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건장 예산 현황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뭐 홍보 쪽의 비용 같은데 이 부분이 그 타구에 비하면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홍보 예산이 제2구에 지금 2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헌혈 참여자도 증가를 시키고 또 홍보비도 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 예산 조금 더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그 표창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뭔가가 조금 더 그 의원님들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시행을 할 것이고 그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그 예산도 저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헌혈자 수도 조금 저조한 실적이지만 여태껏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그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만큼 내년에는 그 현업으로 좀 돌아와서 다른 업무에 더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영구에도 헌혈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뭐 참여하신 분들은 예우도 좀 해주시고 표창 사업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표창도 좀 해주시고 그 어쨌든 우리 그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수술하거나 피가 필요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윤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정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강정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마을건강센터가? 네, 지금 저희가 그 마을건강센터는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수영동 마을센터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건강센터는 이제 밀락동, 망미 2동, 광안 1동, 광안 2동, 수영동 이렇게 5군데 되겠습니다. 예, 5군데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네, 이게 전체 예산이 12하고 9비가 50%씩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데 3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되는 마을센터가 이제 그 간호사 한 명과 활동가 한 명이 이제 그 두 분이서 보통 일을 하시는데 뭐 10분 내지는 15분의 주민들이 이제 동아리 하나를 만들고 이 동아리들이 이제 마을센터별로 이제 대여섯 개, 뭐 많은 곳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곳들이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작은 보건소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까지 오시기에는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을까요? 거리상으로도 그런 분들이 이제 가볍게 손쉽게 또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2년도에 사실은 행감에서도 의원들이 조금 지역별로 더 많이 골고루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조치 사항을 보니까는 이제 공간이 현재 없어서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하고 싶은 사항은 망미동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다른 곳은 이제 또 행정복지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와 협의해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까이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노령 인구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점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곳이 들어가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이 거점 시설 안에 마을 건강센터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망미일동인데 그게 현재 이제 그 마을 건강센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장소만 허락이 된다면은 이제 신규 설치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12구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뭐 시의 예산 사정상 신규 설치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 시에서 그 한 곳당 지원되는 예산이 뭐 4천만 원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개를 운영하는데 3억 6천이니까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은 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은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비 신혼부부 무료 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 신혼부부 무료 검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지금 2년 이내에 결혼을 하시고 2년 이내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습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네, 2019년도부터 시행하시면서 지금 같은 기준으로 계속 운용을 하셨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이고요. 예산이 좀 소요된다는 부분은 풍진 검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1년에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전체 다 사용하거나 추가 경정안에 올라온 내역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해당 검진 사업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은 물론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정책의 기조나 타구의 사례를 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임신 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혼인 후 몇 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16개 구군 중에 기간을 임신 전 1년으로 하는 곳들이 또 있고 2년 이내로 하는 곳들이 있고요. 또 이제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난임과 출산 보육 정책의 일환인데 난임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통상 결혼 후 1년 동안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난임이라고 칭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결혼 후 2년 이내까지는 현재 문화가 옛날과 달리 결혼하면 바로 출산하는 문화에서 조금 신혼을 즐기기도 하고 또한 인식 자체도 요새 이제 아이를 가지는 것을 지향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사업을 시행한 지 이제 3, 4년 됐으니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타구하고 형평성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구가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예비 부부들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연도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예산도 큰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서 내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 연도 없이 결혼하고 임신 전에는 언제든지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해당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검진 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진짜 뭐 회사를 좀 영세한 회사를 다녀서 지원이 안 되거나 진짜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들을 보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보상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양 금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현재 금양 금주구역이 이제 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연구역은 지금 관련 근거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법으로 정하는 금연구역이 있고요. 또 이제 시에서 지정하는 곳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구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저희 어린이 놀이터라던가 공원 일체, 그리고 뭐 기존에 하던 뭐 광안리 해변, 그리고 수변공원, 지금 사실상 요 금연 사업과 금주 사업으로 저희가 수상도 할 만큼 많은 애정과 노력을 지금 쏟고 계신데, 여기에 사각지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광안 1동에 지금 지도상 표기는 KRX 통통 놀이터 7호로 뜨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네네. 지금 소규모 뭐 공원으로 이용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곳이 지금 대지가 지금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네네. 나대지로 되어 있지. 네. 네, 나대지로 되어 있고 때문에 저희가 법상 해당 부분에서 그 흡연하시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라던가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는 대부분 보면은 야외인 공개된 공지 같은 그런 곳들이고요. 공원이나 뭐 다수 주민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수 주민이 이제 모이거나 오가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봐도 해당 부분은 우리 구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건의하고 지정할 수 있는데, 주 이용객의 지금 70%에서 80%가 어린이인 만큼 한번 해당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공평하고 사각지대 없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쪽에 언론 보도 및 조치 사항을 보면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관해서 밀락수변공원 대책 검토라고 조치 사항에 6번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대책을 과에서 부서 내에서 회의 같은 거를 주최하셔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이거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아니어도 대답해 주십시오. 별도로 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조례가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것이 되다 보니
이 관리 부서가 이제 건강증진과로 되어서 이게 뭐 언론 보도 및 조치 사항도 건강증진과에 나와 있는데 금주구역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주무부서라고 하기도 난감하다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대책 검토라고 하셨으니 자 그러면 부서 내에서 무슨 대책 회의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여러 과들이 모여서 기획전략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모여서 어떤 대책회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 인터뷰가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금주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TF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TF를 수차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금주구역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고 여기 밀락 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된 이후에 대책에 관해서 그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대책 회의는 없었죠.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예. 근데 별도의 대책 회의가 부서 내에도 그렇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별도의 대책 회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책 검토라고 적혀 있는지 조금 의아했고요. 어쨌든 집행부 내에서 아직 이런 대책 회의랄까 이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없었다는 점 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수영구 보건소에서는 제8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하절기 집중방역, 코로나19 등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까지 건강100세 수요자 중심 예방접종, 예방접종 강화, 명절 연휴 기간 비상진료,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밀락 수변공원 금주구역 운영, 마을건강센터 5개소 상시 운영 및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일반 상담 및 검진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수상 2023 치매관리 현장 실천 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4,200여만 원, 9,8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행복 도시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기 내구연한 관리, 헌혈 활성화 방안, 마을건강센터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금융구역 지정 확대, 밀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미흡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시정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